어느 날 갑자기 휴대폰 진동이 울립니다. 확인해보니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 설계사분에게서 온 문자네요. 언니, 오늘 날씨가 부쩍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해. 내가 평소에 언니 생각나서 비타민 좀 보냈어. 라는 따뜻한 메시지와 함께 기프티콘이 도착해 있습니다. 명절이면 정성스러운 선물을 들고 찾아오고 가끔은 타지에 있는 자식보다 더 자주 내 건강을 묻는 그분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생각합니다. 참 좋은 사람 만났다. 이분은 정말 진심이구나. 하지만 여러분, 왠지 모를 고마움과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이런 의문이 들진 않으셨나요? 이 사람은 왜 아무런 대가도 없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줄까? 단순히 성격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을 움직여 거절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치밀한 심리적 설계가 있는 걸까요? 오늘 어른이 심리학교에서는 그 따뜻한 배려 뒤에 숨겨진 우리도 모르게 지갑을 열게 만드는 정교한 심리학적 기술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른이 심리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30대부터 70대까지 대한민국에서 보험 하나 없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보험이라는 상품은 참 묘합니다. 자동차나 가전제품처럼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써볼 수도 없는 미래의 위험을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품의 약관을 꼼꼼히 따지기보다는 그 상품을 권하는 사람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휴리스틱이라고 부릅니다. 복잡한 수치나 약관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가? 라는 단순한 감정에 의존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뇌의 지름길이죠. 설계사님이 저렇게까지 잘해주는데 설마 나쁜 걸 권하겠어? 라는 믿음은 바로 이 감정의 오류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꼈던 그 따뜻한 온기가 사실은 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덫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냉철한 눈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칫하면 평생 모은 돈이 정 때문에 새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심리법칙은 호혜성의 원칙입니다. 인간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으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심리적 부채감을 느끼도록 진화해왔습니다. 이는 원시시대부터 서로 음식을 나누며 협력해야 생존할 수 있었던 인류의 본능이 현대까지 이어진 결과입니다. 설계사가 건네는 작은 비타민 한 갑, 주방 행주 세트, 혹은 시원한 커피 한 잔은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심리학자 데니스 리건의 실험에 따르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건넨 사소한 콜라 한 병이 나중에 그 사람의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기 힘들게 만든다는 사실이 증명되기도 했죠. 저번에 비타민도 보내줬는데 이번에 설명 한번 들어달라는 걸 어떻게 거절해?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심리적 주도권을 뺏긴 겁니다.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이 밥 한 끼 얻어먹고 부탁을 들어주느라 쩔쩔매는 모습 한 번쯤 보셨죠? 그게 바로 우리 현실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수천 원짜리 커피 한 잔이 결국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보험 계약이라는 거대한 부채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험 설계사님과 대화하다가 어머, 어쩜 나랑 이렇게 똑같아? 라고 감탄하신 적 없으신가요? 우리 딸도 선생님인데 저도 그 동네 살았었어요. 저도 그 음식 정말 좋아해요. 같은 말들 말이죠.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유사성의 원리를 이용한 기술입니다. 사람은 자신과 닮은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호감을 느끼고 경계심을 풉니다. 영업의 달인들은 상대방의 말투, 몸짓, 심지어 가치관까지 관찰하고 맞춰주는 미러링 기법을 사용합니다. 우리 뇌 속의 거울 뉴런은 상대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할 때 강한 유대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설계사는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나를 따라하는 상대에게 우리는 운명적인 친밀감을 느끼고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잘 이해해 주는구나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처음 만난 사람과 그렇게 우연한 공통점이 단시간에 쏟아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 친밀감은 여러분의 경계심이라는 빗장을 풀기 위해 정교하게 연출된 영업적 공통점이자 고도로 훈련된 심리, 전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음이 어느 정도 열렸다 싶으면 이제 그들은 우리의 가장 취약한 곳인 공포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언니,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 보니까 정말 큰일 나겠어. 이건 거의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어 라며 기존의 보험을 깎아내립니다. 그러고는 나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야. 전문가인 내 말 믿어야 해 라며 의존성을 강화하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스라이팅의 변형된 형태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오직 설계사 자신만이 구원자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뇌의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가 자극받는 순간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은 일시적으로 마비됩니다. 특히 건강에 예민해지는 시니어 세대에게 이런 공포 마케팅은 치명적입니다. 자식들에게 짐되기 싫으면 이 정도는 해둬야지 라는 말 한마디에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을 멈추고 맙니다. 불안한 이성을 마비시킨다는 점을 그들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원시 시대맹수를 만났을 때처럼 오직 생존만을 생각하게 만들어 수백만 원짜리 계약서에 당장 서명하게 만드는 고도의 전략인 셈입니다. 불안해진 우리에게 설계사가 내미는 마지막 결정타는 바로 희귀성의 법칙입니다. 이 혜택은 이번 달까지만 가능해요. 다음 달부터는 보험료가 대폭 인상됩니다. 이 특약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요. 같은 말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절판 마케팅이죠.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무언가를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을 때의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낍니다. 이를 손실회피 편향이라고 부르는데 설계사들은 이 본능을 정확히 공략합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손해를 볼 것 같은 조바심이 나게 만들어 우리가 약관을 꼼꼼히 읽어볼 시간조차 뺏어버리는 것이죠. 홈쇼핑에 매진 임박 자막을 볼 때 나도 모르게 결제 버튼에 손이 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좋은 기회는 항상 오늘까지만 유효하다는 그들의 말은 사실 여러분이 다른 곳과 비교해보거나 냉정하게 생각할 틈을 주지 않으려는 전략입니다. 정말 좋은 상품이라면 내일 가입한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압박감에 쫓겨 소중한 판단력을 잃지 마세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니 모든 보험 설계사가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고객의 미래를 걱정하며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친절이라는 포장지에 쌓인 심리 조작입니다. 진정한 전문가는 나의 감정을 흔들어 계약을 따내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객관적인 수치와 정확한 보장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타인의 호의를 거절할 때 뇌의 고통 중추가 자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너무 친절해서 거절하면 상처받을 것 같아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과 비즈니스를 철저히 분리해야 합니다. 보험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계가 달린 엄연한 비즈니스입니다. 설계사와의 개인적인 우정을 확인하기 위해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을 도박에 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친절은 감사히 받되 계약서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 냉철하고 차가운 이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감정적 소모 없이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심리적 경계를 세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설계사가 선물을 주거나 과한 호의를 베풀 때 먼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마케팅 비용의 일부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거절할 때는 미안해할 필요 없이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마음은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보험은 제 재무 상태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 지금 당장은 어렵겠네요. 라고요. 상대방의 인격이나 성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상품에 대해서만 거절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세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아 분리라고도 합니다. 상대의 친절에 보답하고 싶은 감정과 나의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을 냉정하게 분리하는 것이죠. 만약 상대가 언니, 나 믿고 한 번만 해줘라고 감정에 호소한다면 우리 사이의 믿음과 보험 계약은 별개의 문제야라고 확실히 선을 그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안함이라는 본능적 감정이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결정하는 핸들을 쥐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자식보다 보험이 낫다는 말이 있죠.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보험이 정말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려면 설계사의 화술에 휘둘려 가입한 이른바 누더기 보험이어서는 안 됩니다. 3050 직장인분들은 불확실한 노후를 위해 6070 시니어분들은 자식에게 손 벌리기 싫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보험을 준비하시죠. 그런데 정작 매달 나가는 고액의 보험료를 감당하느라 현재의 삶이 팍팍해지거나 막상 큰 병에 걸렸을 때 약관의 독소 조항 때문에 보상도 제대로 못 받는 상품에 가입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녀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길입니다.
심리학에는 선택 지지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일단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나면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유리한 정보만 수집하고 논리를 짜 맞추는 습성이 있죠. 그 설계사가 나한테 비타민도 챙겨주고 얼마나 살 가운데 상품도 당연히 좋겠지라고 믿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뇌가 파놓은 함정입니다. 이는 마치 연애에 눈이 멀어 상대의 명확한 단점을 보지 못하는 콩깍지 현상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보험은 로맨틱한 연애가 아니라 냉혹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효도 받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보험이 다 해결해주겠지라는 맹신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가 속삭이는 정에 기반한 정당화를 멈추고 계약서라는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만 진정으로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여러분의 집을 방문하거나 카페에서 만날 때 그들은 여러분의 표정과 반응을 세밀하게 살핍니다. 여러분이 어느 지점에서 고개를 끄덕이는지, 어느 부분에서 눈동자가 흔들리는지 파악해서 공략 지점을 찾아내죠.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의식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동의하거나 감정적으로 동조하지 마세요. 질문을 많이 하십시오. 이 특약이 왜 반드시 필요한가요? 비슷한 조건의 다른 회사 상품과 비교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같은 구체적인 질문들은 설계사로 하여금 이 고객은 심리 기술이 통하지 않는 이성적인 고객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심리학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행위는 우리의 뇌를 감정 영역에서 이성 영역인 전두엽으로 강제로 이동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의 페이스에 휘말려 몽롱해진 정신을 일깨우는 찬물 한 사발과도 같죠. 모르는 것을 묻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내 권리를 지키는 가장 지적인 저항입니다. 질문은 여러분을 보호하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날카로운 무기가 됩니다. 또한 계약 직전에 24시간 법칙을 적용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서명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좋은 제안이네요. 하지만 중요한 결정이니 하루만 더 고민해보고 내일 연락드릴게요. 라고 말이죠. 단 24시간만이라도 설계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마법처럼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도한 보험료는 아닌지, 정말 나에게 필요한 보장인지 냉정하게 따져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설계사가 지금 안 하면 혜택이 사라진다고 압박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정말 나를 위하는 설계사라면 그 정도의 숙고 시간은 기꺼이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뇌의 전두엽은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지만 화려한 화술에 노출된 순간에는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가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이때 단 하루의 시간은 뜨겁게 달궈진 감정의 온도를 낮추고 잠들었던 이성을 깨우는 심리적 냉각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은 강렬한 설득을 당한 뒤 24시간이 지나면 수면자 효과가 사라지며 제3자의 시각으로 상황을 객관화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내일 아침 맑은 정신으로 다시 읽어본 계약서가 어제만큼 매력적이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본심입니다. 만약 끝까지 기다려주지 않는 설계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미래보다 자신의 당월 실적이 더 중요한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가끔은 우리 주변의 노래나 드라마가 우리의 감성을 자극해 판단을 흐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을 강조하는 슬픈 노래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정이 무너지는 드라마 장면을 언급하며 공포를 자극할 때, 맞아, 저런 일이 나에게도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가 밀려오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용성 휴리스틱이라 부릅니다. 우리 뇌는 논리적인 통계 자료보다 드라마 속 비극처럼 강렬하고 생생한 이미지를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계는 감정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날 확률이 극히 낮은 위험을 대비하느라 매달 거액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따져보세요. 인생은 불확실하지만 매달 나가는 보험료는 확실한 지출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확실한 현재를 지나치게 희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닌 나의 실제 통장 잔고를 보며 판단해야 합니다. 공포에 지불하는 비용이 과연 내 미래의 안녕보다 값진 것인지 스스로에게 냉정히 물어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보험 설계사의 친절 속에 숨겨진 5가지 심리학적 비밀을 알아봤습니다. 호혜성, 유사성, 공포 마케팅, 희귀성, 그리고 권위의 법칙까지. 이 모든 기술은 우리의 뇌가 가진 취약점을 정교하게 파고듭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강력한 방어막을 친 셈입니다.
상대방의 기술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하면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휘둘리지 않게 되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명명학이라고 부르는데 단순히 상황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의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 활성도가 낮아지고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막연한 미안함이나 불안함에 휩싸일 때 지금 저분이 나에게 호혜성의 원칙을 쓰고 있구나. 지금은 공포 마케팅 단계네라고 속으로 이름을 붙여보세요. 안개가 걷히듯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어 훨씬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처럼 상대의 전략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실전 보험이 되어줄 것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부드러운 목소리,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듯한 눈빛, 그 모든 것이 가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친절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구분하자는 것입니다. 영업이라는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설계사들은 본능적으로 뛰어난 심리학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심리학에는 후광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긍정적인 특성이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인상을 결정짓고 심지어 그가 제안하는 상품의 가치까지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게 만드는 착시 현상이죠. 설계사의 상냥함이라는 후광이 자칫 상품의 허점이나 높은 보험료라는 실체를 가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이자 고객인 우리 역시 그들에 맞서 나를 지키는 방어, 기재로서의 심리,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음은 감사히 받을게요. 하지만 계약은 제 통장과 상의해보겠습니다. 이 위트 있는 한마디가 여러분을 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줄 강력한 자유의 선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는 누군가의 일시적인 친절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의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만이 끝까지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미안해서 거절 못하는 어른이가 아닙니다. 나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 무엇인지 알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지혜로운 어른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보험증권을 다시 한번 꺼내보세요. 그 안에 담긴 보장 내용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날의 분위기와 설계사의 친절에 휩쓸려 사인한 결과물은 아닌지 말이죠. 만약 후자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타인의 호의를 거절하지 못하는 심리를 착한 아이 증후군의 잔재로 보기도 하는데 진정한 어른의 성숙함은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면서도 나의 실익을 냉철하게 지켜내는 심리적 분리에서 나옵니다.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욕구보다 내 삶을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더 앞서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되 최종 결정권은 오직 나에게 있음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모여 단단하고 평안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어른이 심리학교는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지켜주는 유익하고 따뜻한 심리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마음 편안하고 당당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